자, 별의 물리량. 참고로 별의 물리량 문항은 한 문제 꼭 나와. 꼭 나오고 이거 곁들 이 내용 또 자, 이 내용을 활용해 가지고 별의 진화 또는 에너지원 이 활용해 또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1.5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자, 별의 물리적 값들인데 제일 처음 봐. 별의 물리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별의 온도와 그리고 별의 밝기 이 두 가지야. 자, 별의 온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 과거에 중학교 때 배웠을 때 별의 온도 빨간색, 파란색 그렇지. 누가 더 온도가 높죠?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 자, 가볼게. 자, 첫 번째로 표면 온도. 표면 온도와 광도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자, 표면 온도 원래 흑체란 게 있는데 흑체 뭐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들 검은색으로 보인단 말은 빛을 어떻게 한 거죠? 흡수를 많이 한 거지. 참고로 흑체는 이상적인 물체야. 빛을 비춰주게 되면 100% 흡수했다가 100% 방출하는 이런 애를 바로 우리가 흑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흡수량과 방출량이 100%로 같은 이걸 바로 우리가 흑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흑체. 자, 왜 흑체가 나왔냐면 별은 흑체에 아주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별 역시 100% 흡수하고 100% 방출하는 이런 흑체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시한 겁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 지금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 그 말은 자, 빨주노초 파란보 빛을 다 줬지만 다른 색깔은 다 흡수하고 지금 파란색을 반사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 말은 100%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방출하는, 일부는 반사하는 게 되겠지? 이런 애들 뭐라 부르냐면 자, 반사 잘하는 애가 무슨 색깔이죠? 흰색. 맞지? 그러면 일부를 흡수하고 일부를 반사한다. 이걸 회색체라고 그래. 근데 100% 흡수하는 애는 흑체. 일단 이 정도만. 자, 두 번째로 플랑크 곡선. 자, 지난번에 태양 같은 경우에 자외선도 내고 가시광선도 내고 적외선도 내고 물론 더 짧은 X선이나 감마선도 냅니다. 더 긴 전파도 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방출하는 다양한 파장이 있는데 각 파장별로 얼마큼 내고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가 바로 이게 플랑크 곡선이야. 참고로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 복사 평행할 때 이런 그래프 봤잖아. 태양의 복사 그래프,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프. 이런 게 띄고 있었죠? 어떤 봉우리 띄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잖아, 맞지? 자, 그래서 뭐 A나 B나 각 파장별로 얼마큼이 나오고 있는지 쭉 나타낸 거야. 됐지?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표면 온도가 6000K인 놈이 있어. 바로 태양 되겠죠? 6000K가 있는데 이 말입니다. 각 파장별로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쭉 나온다 이 말이야. 됐지? 그래서 현재 그러면 전체 면적은 뭐가 될까? 각 파장의 에너지 세기를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총 방출 에너지가 되겠지. 각 파장별로 얼만큼, 얼만큼, 얼만큼 쭉 이야기했으니까. 뭐 이건 수학적으로 적분이 되겠지?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이 면적은 바로 총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된다. 이 그래프 있잖아, 맞지? 자, 그래프에 좀 표기를 할게. 자, 플랑크 곡선 아래쪽의 면적은 바로 그놈이 내고 있는 총 방출 에너지를 말한다. 자, 근데 여기서 총 방출 에너지 양은 좀 시간과 면적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양은 뭘 의미하냐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을 말합니다. 총 방출 에너지 양이라 했지만 모든 파장의 에너지 값을 다 더한 거랬지만 그 기준이 있어. 여기서 단위 시간이 뭐냐면 뭐 1초면 1초. 그러니까 초 단위를 쓸 건지 분 단위를 쓸 건지 시간 단위를 쓸 건지. 그러니까 내가 정해준 단위의 시간이 있겠지? 그 시간 동안 면적 뭐 1제곱센치 또는 1제곱미터 어떤 정해진 면적이 있겠지? 그걸 말하는 거야. 됐지?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뒤에 할 건데 이게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란 겁니다.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을 표시한 나타내는 값이야. 원래 시그마 t의 4승이라는데 이걸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위 시간 단위 면적의 에너지 양을 표현하는 거지만 어떤 문항은 광도를 제시되는 문제도 있어. 그건 얼마든지 문제에 대해서 구분이 되고 일단 일반적으로는 단위 시간 단위 면적의 에너지 양이다. 자, 넘어가 됩니까? 볼츠만.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맞게 빈의 변이 법칙하고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까지만. 자, 빈의 변이 법칙. 좀 말도 좀 어렵지? 자, 근데 식은 간단합니다. 람다 맥스, 람다, 람다. 파장, 그렇지. 이 람다 맥스가 뭐냐면 최대 세기 파장입니다. 아까 보면 태양 같은 경우도 다양한 파장을 내고 있잖아, 맞지? 다양한 파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에너지가 가장 높은 놈을 말해. 그럼 아까 플랑크 곡선에서 뭐다? 플랑크 곡선에서 가장 최고봉을 이루는 그 파장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다시 볼 거야. 자, 지금 6000K라면 최고봉을 이룬 곳이 여기잖아, 맞지? 이때 이곳에 바로 파장을 바로 람다 맥스로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000일 때, 4000일 때, 3000일 때 다 값은 다르겠지? 최고봉을 이룬 위치가 다 다르잖아, 맞지? 이게 각 표면 온도에 대한 람다 맥스가 되는 거지. 람다 맥스. 자, 근데 이게 바로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근데 표면 온도와 바로 반비례 관계를 가져. 여기서 A라는 것은 빈의 변이 법칙에 대한 상수를 말하는 거고, 바로 T가 표면 온도를 말합니다. 자, 상수값을 내가 제시하겠지만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 결과적으로 이 람다 맥스하고 온도하고는 무슨 관계야? 비례야, 반비례? 반비례. 이것만 알면 돼. 반비례. 됐나? 만약에 표면 온도가 2배가 되면 파장은 람다 맥스는 2분의 1로 준다 그 말이야.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잖아, 맞지? 여러분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강해, 약해? 에너지를 강하게 내겠죠? 에너지가 강하단 말은 파장이 길어져야 될까, 짧아져야 될까? 짧은 파장이 오히려 에너지 강하다 그랬잖아. 자외선 차단제, 적외선 차단제가 아니라. 기억나나? 그거. 자, 참고로 이 표면 온도 어제 제시했던 절대 온도 켈빈, K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자, 절대 온도. 자, 이거 아까 0K는 얼마였죠? 기억나나? 마이너스 273도씨였지? 자, 그러면 273K는 0도씨를 말하는 거지. 됐죠?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 15도씨면 몇 K? 288K. 기억나지? 요 정도. 문제상에서 288이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것. 참고로 상수는 이 값인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 일단 제시를 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힌트가 되는 문제가 좀 많긴 많아. 몰라도 돼. 일단 2898 거의 3000이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태양의 표면 온도가 얼마쯤 되지? 6000이었어. 아까 6000K 나왔잖아. 그러면 봐봐. 태양 같은 경우에 6000K라면 여기 한번 써봅시다. 결과적으로 람다 맥스는 6000분의 A가 되겠지? 이 값은 람다 맥스는 6000분의 A다. A가 2898이다. 2898 거의 3000이잖아, 맞지? 그러면 6000분의 거의 3000이니까 얼마 나와? 6000과 3000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자, 0.5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K는 날아갈 것이고 0.5 마이크로미터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태양이 내고 있는 가장 강한 파장이 누구라고? 이 0.5라고. 참고로 0.5는 어느 빛에 속하는 거죠? 가시광선이지. 가시광선 범위가 얼마라고? 0.4에서 0.7. 오씨. 0.4에서 0.7. 0.5. 이에 대해서 해당되잖아. 자, 지구도 한번 봅시다. 지구의 온도가 얼마 된지? 288이었죠? 자, 그러면 람다 맥스 볼게. 자, 지구란 놈이 내고 있는, 자, 그러면 288분의 2898 거의 몇 배입니까? 10배. 그럼 얼마쯤 나오죠? 10배니까 10 정도 나오겠지? 지구가 내고 있는 가장 강한 파장은 10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0.7보다 크잖아, 맞지? 바로 적외선 범위였지. 이 범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람다 맥스 T하고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반비례 관계라는 것,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넘어갈게.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상에서 몇 배인지 이런 게 막 나와. 이걸 하지 맙시다. 자, 갈게. 마지막 이거, 요 식만 좀 제시할게. 아까 했던 거야.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아까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 양.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위 시간이고 단위 면적이야. 자, 그 값은 얼마 되냐면 시그마 t의 4승이라는 거. 이게 시그마인데 시그마 상수거든. 이 값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도 돼. 무조건 에너지 양은 온도의 몇 승에서 4승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 말이야. 됐나? 자, 상수가 이렇지만 몰라도 됩니다. 무조건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는 것. 이것만 아시면 된다. 됐지? 자, 빛의 분산. 자, 빛의 분산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나 또는 프리즘 기억나나? 프리즘. 빛 통과시켰을 때 빛이 어떻게 돼?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처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잖아, 맞지?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은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색깔마다 파장이 다 다르죠. 근데 파장이 달라지게 되면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꺾이는 정도가 달라져. 그래서 원래 태양빛이든 이 전등의 빛이든 빨주노초 파란보 모든 빛을 다 보내주고 있어. 자, 물감을 섞으면 무슨 색깔이 되죠? 물감 섞으면 계속 어둡게 되잖아, 맞지? 근데 빛은 여러 가지 색깔 섞을수록 흰색으로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색을 다 가지고 있는 빛을 백색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백색광을 모든 빛을 다 가지고 있는 빛. 갔을 때 프리즘. 유리를 만났을 때 색깔마다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서 꺾이는 것. 꺾여서 나눠지게 되는 것. 이걸 빛의 분산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진 빛을 자, 결과적으로 한번 쭉 봤어. 빨주노초 파란보 쪽 분리돼 나오겠죠? 참고로 이렇게 파장별로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지. 들어봤죠? 자,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변하잖아, 맞지? 이걸 무슨 스펙트럼? 이걸 연속 스펙트럼. 자, 이건 이해만 하시고 가볼게. 자, 그러면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건 좀 적읍시다. 자, 좀 전에 연속 스펙트럼. 이것도 정의를 그냥 지어버렸는데 말 그대로 연속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쭉 나타나는 거 말하겠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안 쓸 거고 이게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 될 건데 자, 우리는 선 스펙트럼을 쓸 겁니다. 선 스펙트럼을. 자, 그러면 선 스펙트럼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자, 흡수 스펙트럼은 흡수선이 있는 거고 원래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이 다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중간에 어떤 빛이 흡수를 당하면 그럼 그 빛이 없단 말이잖아. 예를 들어서 노란색 빛이 흡수를 당했어. 그러면 이 빛은 없겠지. 그러니까 이 빛은 없어서 검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검게 흡수당해서 없는 이 파장, 검게 나타나는 연속 스펙트럼 상에서 검게 나타나는 이 선을 바로 우리가 흡수선이라고 그러는 거지. 자, 반대로 방출선은 특정 파장만 내는 걸 말합니다. 다른 주변 빛 하나도 없어. 다른 빛 하나도 없고 특정 파장만 내놓고 있는 것. 이걸 방출선이라고 그래요. 특정 파장 빛만 나와서 그 빛만 검은 바탕에 있는 것. 이걸 방출선이라고 합니다. 방출선. 자, 정의만 좀 적읍시다. 자, 그러면 원리를 한번 볼게. 자, 광원. 빛이 나오는 곳인데 빛이 그대로 와서 중간에 뭐 손실 없이 그대로 온다면 모든 파장 다 나타나겠지? 연속 스펙트럼. 그런데 광원에서 빛이 오다가 중간에 어떤 기체들이 있다. 그러면 이 기체들이 어떤 특정 파장을 흡수할 수도 있겠지? 만약 흡수하게 되면 그 파장은 비어 보이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관측자가 봤을 때는 특정 빛이 없어 보이는 것. 이렇게 흡수에 나타난다는 거지. 자, 근데 중간 봐봐. 요거. 자,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이 기체들이 좀 전에 에너지를 받았잖아, 맞지? 그러면 에너지를 받으면 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가 많아지잖아. 에너지가 많아지면 안정, 불안정. 불안정해집니다.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해. 그러면 다시 이 파장을 내놓게 되는 거지. 근데 내놓을 때는 지 맘대로 내놓는 거지.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지 맘대로 결과를 흡수한 걸 지 맘대로 내놓는다. 근데 지 맘대로 내놓을 건데 이놈이 가다가 이게 관측자 시선으로 간다면 이 빛만 보이겠지. 이 파장만 보이겠지. 그래서 전혀 다른 빛은 없고 특정 파장만 보이는 것. 이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는 거지. 됐나? 예를 들어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중간에서 좀 전에 봐봐. 중간에 지금 흡수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게 좀 전에 흡수했잖아, 맞지? 그러면 지 맘대로 내놓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만약에 내가 오른쪽에 있었다면 이 빛이 오른쪽으로 나왔다면 이 사람은 이 빛만 보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방출 스펙트럼이 방출선이 나타난다고. 됐나? 자, 갑시다. 자, 이제 분광형. 자, 분광형은 분광, 빛을 나눈다 그 말이지. 아까 이거 여러분들 스펙트럼상 나와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빛을 나누는 것, 빛의 분산. 근데 분광형은 자, 요거 동일한 말로 스펙트럼형이라 그럽니다. 자, 일단 정의를 쓰고 할게. 자, 이 분광형은 나중에 OBA, FG, KM이라고 7가지를 제시할 건데 O형, B형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분광형 이거는 결과적으로 별의 표면 온도에 의해서 흡수선의 위치나 또는 그 세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광형 특징 가지고 나눈 분광형 그거는 바로 온도와 표면 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걸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여기서 흡수선의 위치. 자, 여기서 흡수선의 위치라는 것은 우리 스펙트럼상에서 아까 보면 빨주노초 파노 바로 파장에 따라 다른 거잖아, 맞지? 위치라는 것은 바로 파장입니다. 파장. 자, 색이라는 것은 흡수를 많이 하면 그 빛이 많이 없어져 보이겠지? 좀 더 선명하게 흡수선이 보일 거야. 그래서 이거는 흡수선의 색깔이나 또는 두께, 흡수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선의 두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은 아주 얇게, 어떤 선은 아주 두껍게 표현되는데 그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별의 표면 온도. 자, 그러면 이렇게 OBA, FG, KM 7가지 이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 꼭 기억하셔야 돼. 참고로 여기 그림상에 보게 되면 자, 분광형, 여러 분광형에 검은 선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 선들의 위치나 두께 다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이 특징 가지고 이거 일단 이렇게 7개로 분류한 겁니다. 자, 원래는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고. 자, 가봅시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지금 분광형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거 좀 더 설명 한 번 더 할게. 참고로 지금 아까 분광형 보게 되면 O형부터 M형까지 O형이 가장 온도가 높고 M형이 가장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이럴 것 같으면 그냥 A, B, C, D 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더 편할 거잖아, 맞지?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바로 A형이었어. 잘 관측된 게. 그래서 A, B, C, D 이거는 관측 순서를 말합니다. 관측된 순서를. 나중에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이게 표면 온도와 관련성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표면 온도 다시 배열시킨 게 OBA, FG, KM이 되는 거야. 근데 봐. 7가지만 가지고 모든 온도를 표현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그래서 다시 요것들을 0부터 9까지 다시 세분화시켜서 나눠놨습니다. 각 분광형은 0에서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추가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세부적으로 나눌 거니까 특정 온도를 다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A형이 가장 먼저 발견됐다 했는데 자,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뭡니까? 수소. 수소지. 그러면 수소에 의한 흡수선이 잘 나타나겠지. 그게 바로 A형이야. A형이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는 뭐냐면 어떤 물질들에 의해서 흡수가 돼서 흡수선이 나타나는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됐나? 그래서 A형, A 재료가 있는 곳에 바로 H, 수소에 의한 흡수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참고로 고온인 별은 아주 온도가 높은 별, 왼쪽에 있는 별들 바로 헬륨에 의해서 주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은 별 같은 경우에는 뭐 철이나 칼슘이나 이런 바로 금속 또는 분자에 의해서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것까지 좀 아셔야 돼. 헬륨, 수소, 금속 및 분자.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자, 요거.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이 칼슘 1과 칼슘 2가 있는데 이 1이라 표현된 거는 이거는 중성 상태를 말해.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를. 근데 칼슘 2라는 것은 여러분들 원래 칼슘은 이온화되면 어떻게 되죠? Ca 2 플러스가 되지. 2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서 2라 표현한 것은 한 개만 잃어버린 거야. Ca 플러스를. 그러면 만약에 원래 2 플러스로 표현되려면 뭐라 써야 될까? 아니지. 1은 중성인데 아직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3겠죠. 그래서 이게 2 플러스를 의미한다. 이거는 참고만. 이건 참고만. 자, 볼게. 자, 이거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까 앞에 거보다 더 많은 원소가 나와 있지? 이건 외울 건 아니고. 외울 건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고온에는 어떤 선이? 어떤 놈에 의한 것? 헬륨.
그 다음은 수소. 자, 저온인 별들은 칼슘같이 금속이나 분자. 이 정도 마시면 돼.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요거, 자, 이 페이지는 꼭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분광형, 아까 OBAFGKM이라고 그랬어. OBAFGKM.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외국에서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요거 외울 때 오비 어 파인 걸 키스미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남자라면 여자라면 걸이 아니라 가이로 고치고. 그래서 오비 어 파인 걸 키스미. 원래 전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책 많은데 그런 책들 다 이런 내용 다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아까 이것들은 표면 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표면 온도와. 자, 이 온도 값은 다 안 외워도 됩니다. 안 외워도 되는데 O형이 온도 높다, M형이 온도 높다? O형이. 참고로 5만 그리고 3,500까지. 이 정도의 범위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온도는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꼭 아셔야 되는 것은 A형. A형이 스탠다드야. 얼마? 10,000K. 자, 그리고 우리 태양은 온도 얼마쯤 됐죠? 10만. 우리 태양 표면 온도 6,000이었죠. 앞시간 우리 이렇게 막 우리 비너의 변이 법칙 하면서 좀 해봤잖아. 6,000, 6,000. 6,000은 무슨 형이야? G형. 근데 정확히 말하면 G형 중에서도 G0부터 G9까지 있잖아, 맞지? 정확히 태양은 G2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건 A형과 G2.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표면 색깔. 이건 잘 알잖아. 색깔. 자, 색깔이 표면 온도가 높으면 무슨 색깔? 그렇지. 자, 여기 청색입니다. 자, 먼저 중간중간 거 먼저 할게. 자, A형도 이건 A형은 알아야 돼. A형은 스탠다드라고 했지? 흰색입니다. 백색. 자, G형. 우리 태양. 무슨 색깔이죠? 적색입니까? 아니죠. 주황색입니까? 자, 노란색입니까? 자, 태양이 가는 길을 뭐라 하죠? 원래 실제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잖아, 맞지? 근데 지구 입장에서 본다면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 맞지? 왜냐면 사람이 지구 안에 현재 보면 지구 안에 실려서 같이 움직이잖아, 맞지? 태양이 가는 길을 뭐라 하죠? 제도. 황도라 그러죠. 황도? 들어본 적 있나? 복숭아요. 황도, 복숭아. 황도.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인다. 그 말이야. 이건 노란색이야, 노란색. 황색. 자, 달은 무슨 색깔로 보여? 하얀색. 달이 가는 길을 뭐라 할까? 흰색. 백도라 그럽니다. 백도라 그래. 복숭아, 그러니까 그거는 복숭아고, 이거 현재 보면 하다 보니 같아진 거고, 황도와 백도. 자, M형은 아까 가장 온도 낮으면 무슨 색깔? 검은색. 그래? 빨간색. 그렇지. 별 중에. 자, 그러면 중간은 그냥 두 개 섞으면 됩니다. 청색과 백색 사이 청백. 황색과 백색 사이 황백. 황색과 적색. 적색은 우리가 빨간색은 적색 또는 또 적색 또는 뭐 있죠? 붉을 주도 있고 붉을 홍도 있고. 그렇죠. 이걸 주황이라 하지. 주황. 섞은 거에다 중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할 것은 A형과 G, A와 G. G 중에서도 G2, 태양. 됐나?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G2, 정확히 말하면 태양. 자, 색지수. 색지수란 게 있는데 요건 뒤에 가서 하겠지만, 자, 이거는 사진 등급 마이너스 안시 등급.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진 등급이 뭐냐면, 여러분 별의 등급 기억납니까? 네. 별의 밝기를 표현하는데 등급으로 매긴 거지. 자, 참고로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정했는데 가장 밝은 별은 몇 등급? 1등급으로. 가장 어두운 별은 6등급이라고 그랬어. 6등급. 이게 수능 아니야. 1등급부터 6등급.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몇천 년 전에 이걸 정했는데 그 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지, 다 남아 있지. 다 남아 있지. 참고로 우리 태양의 수명만 하더라도 100억이야. 태양의 수명. 지금 한 50억 지나 지금 한 50억 남았어. 됐나? 조금 수천 년 전이라면 봐봐. 100억이란 돈이 있는데 몇천 원이야, 몇천 원. 얼마 안 되지. 시간 얼마 안 지났단 말이야. 그럼 별은 다 남아있지. 됩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1등급과 6등급인 별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중에 관측 기술 발달하면서 1과 6등급 차이가 밝기를 비교해 보니까 몇 배 났었죠?
아니 100배. 딱 100배. 100배입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거고. 자, 그러면 안시 등급이 뭐냐면 안시, 눈으로 봤을 때 측정한 등급. 근데 사진 등급은 밤하늘을 사진 찍어가지고 등급 측정했다 그 말이야. 사진 찍은 다음에 사진 찍힌 애들 별들이 있겠지? 이들의 밝기를 비교한 것. 근데 이 등급이 같을까? 다르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눈하고 사진기가 받아들이는 민감한 색깔들이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 모습 본 거하고 사진하고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참고로 눈은 노란색에 민감하고 노란색을 잘 받아들이고, 자, 사진 등급 사진기 같은 경우는 파란색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사진 찍을 때 뒤에 뭐 여러 색깔도 있겠지만 주로 파란색을 쓰는 것, 아니면 또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가볼게. 자, 이것도 색지수가 A가 제로야. A 거는 다 아셔야 돼. 만 K에다가 흰색에다가 색지수는 제로. 자, 근데 오히려 색지수는 고온의 별이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고온의 별이 마이너스 값. 그리고 저온의 별들은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숫자는 몰라도 돼. 그냥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이것만 아시면 돼. 그래서 오히려 고온일수록 색지수는 작다는 것. 이 정도만 아시면 돼. 그렇지만 제로는 누구다? A형. 만 K. 자, 굳이 제시하자면 요거 M형 같은 경우에 0.33 정도, 그리고 O형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17 정도 나오는데 이 숫자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 그냥 비교하는 문제만 나와. 자, 이제 별의 밝기. 이제 좀 전에 표면으로 끝났어. 자, 가봅시다. 별의 등급, 별의 밝기를 의미하는 건데 오히려 숫자가 오히려 클수록 밝기는 어둡죠. 그렇지. 아까 1등급이 가장 밝은 별 그랬습니다. 자,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등급 값이 숫자가 작을수록 오히려 밝기는 더 밝다는 것. 근데 문제상에서 A별과 B별. 자, 예를 들어 봐봐. A별이 5등급이 나왔고 B별이 2등급 나왔어. 누가 더 등급이 큰 거죠? 자, 다시 할게. 자, A별이 5등급 나왔고 B별이 2등급 나왔습니다. 자, 등급은 누가 더 큰 거지? 이거 더 큰 거지. 등급이 누가 더 크냐라고 말하는 것은 숫자 크기를 말하는 거야. 됐나? 혼돈하면 안 돼. 근데 누가 더 밝다? B가 더 밝다. 밝기를 당장 등급 보고 밝기를 비교해 놓고 이거를 그냥 등급 누가 더 크다, 작다? 여기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안 돼. 문제상에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A 등급이 더 크다, B 등급이 더 작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그는 그대로 숫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자, 원래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실제로는 1등급보다 밝은 별이 있습니까? 있죠. 있지.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하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북반구에 살았기 때문에 남반구에 본다면 더 다른 별, 다른 지역 별들, 밝은 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등급뿐만 아니라 더 밝은 별 0등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6등급이 가장 어둡다 그랬는데 7, 8, 9 계속 가겠지?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야.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등급은 일정한 배수로 일정한 비율로 밝아지는 겁니다. 5등급은 6등급보다 한 등급 몇 배. 이거를 A배로 해볼게. A배 밝다라고 한다면 1등급은 6등급에 비해서 A를 몇 번 곱한 것? 6번입니까? 5번이죠. 등급 차니까. 자, 그러면 자, 봐봐. 아까 이 별들 몇천 년 전에 별들의 등급을 정했지만 그 별들은 고스란히 다 남아있다 그랬지? 그래서 관측 기술을 발달하면서 1등급이 별, 6등급이 별, 실제 밝기 비교한 다음에 그러면 밝기가 몇 배나 나는지 이 A를 구할 수가 있겠지. 참고로 딱 해봤더니 딱 100배 나옵니다. 딱 100배야. 이 중요해. 5등급은 100배. 자, 그러면 A를 몇 번 곱한 거죠? 5번. 그 말은 A 5승이 100이라 그 말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한 등급 차이. 자, 5등급 차이는 얼마라고? 100배라고. 밝기 100배 차. 참고로 이것만 나옵니다. 이것만 나와. 근데 굳이 우리가 A를 한번 구해보면 한 등급 차이는 결과적으로 A를 5번 곱했더니 100이 됐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100의 5분의 1승. 얼마쯤 나냐면 이게 2.512 쭉 나갑니다. 계속 나가. 그러니까 딱 떨어지지 않아. 그러면 이 값은 약 2.5배 이렇게 했었지 얼마라고 딱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정확하죠? 5등급 차를 쓸까? 1등급 차를 쓸까? 5등급 차를 써야지.
1등급 차이 이거는 2.5배인데 약 2.5배로서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잖아. 맞지? 근데 100배 이거는 딱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상에서 나오는 건 이 100배만 나옵니다. 5등급 차만. 근데 예를 들어 자 이렇게 5의 배수로 등급이 나와. 5의 배수로. 그러니까 5등급 차가 문제가 잘 나오지만 5의 배수로. 그러면 2등급과 12등급 있다면 몇 등급 차이 나는 거죠? 10등급 차이 나는 거지? 그럼 밝기는 몇 배 차이 날까? 자, 됐죠? 자, 그러면 2등급, 12등급. 지금 10등급 차이잖아, 맞지? 그러면 10등급은 5등급 차이 나고 또 5등급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됐나? 그 말은 100배에 또 100배. 그 말은 몇 배? 1000배 차이 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2등급이 별은 12등급인 별보다 10,000배가 더 밝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등급 숫자는 작지만. 자, 그러면 등급의 종류. 자, 등급의 종류. 여러분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기억납니까? 예. 자, 좋아. 겉보기 등급은 겉으로 보이는 등급. 과거에는 실시 등급이란 말 쓰기도 했습니다. 실시, 실제로 보는. 자, 이거는 그냥 사람이 육안으로, 눈으로 그 밝기를 가늠하는 것, 측정한 걸 바로 겉보기 등급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겉보기 등급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는 자, 이렇게 나와. 문구들이. 가장 밝아 보이는 별은 누구냐?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은 누구냐? 또는 가장 밝게 관측되는 별은 누구냐? 가장 어둡게 관측되는 별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보이는, 관측되는 이 말이 나왔다면 이거는 겉보기 등급을 비교하라 그 말이 되는 거지. 요즘에는 이렇게 잘 묻진 않아. 일단 이렇게 많이 나왔다면 겉보기 등급을 비교하면 되고 자, 절대 등급은 자, 여러분들 아무리 밝은 별이라도 아주 멀리 있으면 밝아 보여, 어두워 보여? 어두워 보여. 그러면 그놈들이 진짜 밝기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절대 등급은 말 그대로 절대값. 우리 절대 연령은 진짜 나이였잖아, 맞지? 그러면 이 절대 등급은 진짜 밝기를 서로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별을 동일한 거리에 갖다 놓게 되면 그대로 밝기를 비교할 수가 있겠지. 그 거리 기억납니까? 18 기억 안 나나? 18km. 18색이었죠. 18색. 18색. 이걸 파색이라고 했습니다. 자, 18색의 거리에 별들을 위치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등급을 바로 절대 등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별들을 동일한 거리상에 놓았기 때문에 진짜 밝기를 비교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절대 등급을 묻는 문제는 실제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이 누구냐? 실제로 가장 어두운 별이 누구냐? 그 말을 붙었다면 이건 절대 등급을 비교하란 말이 되는 거지. 자, 원래 이거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우리가 기호를 쓸 수가 있는데 뭐 우리 문제상에서 잘 안 씁니다. 이건 G2 가야지만이 이 기호를 쓰고 막 할 거야. 참고로 등급하면 뭐 그레이드도 있지만 이거는 매그니튜드. 그래서 M을 쓴 거야. 등급에 원래 매그니튜드라는 것도 있잖아. 자, 그래서 스몰 M과 라지 M을 쓰는데 거리 지수란 게 있어. 거리 지수. 거리를 알려주는 값이야. 이게 뭐냐면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야. 스몰 M이 누구라고? 겉보기 등급. 라지 M은 절대 등급. 겉절이. 겉절이. 이 값은 참고로 별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만약 별들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막 나와 있다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값 뺀 것. 이 값이 클수록 별의 거리가 먼 거야. 됐나? 자, 원래 이건 몰라도 돼. 어떻게 나오냐면 겉보기 절대 겉절인데 원래 이 값은 원래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G2에 나오는 거야. 원래 로그 치한 이렇게 식이 나오거든. 자, 상관없습니다. 이거 의미만 합시다. 여기서 R이라는 것이 바로 별의 거리를 말해요. 근데 로그를 취하든 안 취하든 로그 안에 있는 이 숫자 크면 전체 값은 커지게 되는 거죠. 뭐 빼기우는 다 똑같이 붙을 거니까 의미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거리가 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우항, 오른쪽 항의 값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 말은 스몰 n 마이너스 라지 m 겉절이 값, 이 값도 커진다 그 말이지. 근데 둘은 비례관계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아까 거리였습니다. 없습니까? 자, 요거 오늘 위에 거 하겠습니다. 자, 색지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에서 뭐 뺀다 그랬죠?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사마안. 자,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 자, 사진 등급, 안시 등급. 사진 등급은
사진으로 촬영해서 별의 등급을 측정한 것. 사진 찍어서. 안시 등급은 눈 안자, 시자는 볼 시자, 눈으로 봐서 측정한 등급. 자, 그러면 아까 색지수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뺀 거라 그랬는데, 자, 아까 사진은 파란색 아까 민감하다 그랬죠? 자, 안시 등급은 뭐에 민감하다? 노란색. 그렇지. 참고로 UVV는 다음 시간에 할게. 어쨌거나 원래 색지수는 아까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뺀 것. 이 값이 제로인 게 누구라고? A형. 흰색이라고 그랬죠? 이 정도만. 자, 색지수라는 것은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뺀 거야. 사마안. 자, 근데 이거 말고 UVV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등급이라 말하는 것은 별의 등급, 별의 밝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UVV가 뭐냐면 여러분들 U등급, B등급, V등급이 있는데, 자, 이거는 필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필터야. 자, 필터라는 것은 빛을 걸러주는 거잖아. 맞지? 맞나? 뭐 빛뿐만 아니라 원래 필터의 의미가 걸러주는 건데, 이것은 빛을 받아들일 때 특정 파장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터를 설치하는데, 여기서 UVV라는 것은 어느 파장대 빛만 걸러내서 그 빛만 선택적으로 받을 건지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U라는 것은 바로 0.35 마이크로미터. 자, 지난번에 우리가 0.4에서 0.7까지가 가시광선 그랬어. 그럼 이거는 약간 더 짧은 거니까 자외선 쪽으로 간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자외선 뭐라 부르죠? 자외선. UV. UV. UV 필터. 자,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자외선 영역이야. 자, 그래서 U라 쓴 겁니다. 참고로 요거는 거의 보라색 부분. 실제로는 보라색, 우리가 알고 있는 보라색보다 약간 더 짧겠지? 어쨌거나 보라색 부분의 빛을 말하고 있다. 자, B등급은 뭐냐면, 자, 말 다 똑같습니다. 필터를 U가 아니라 B를 쓸 건데, 자, 이 빛은 0.43 정도. 자, 참고로 보라색보다는 약간 더 긴 거잖아. 맞지? 자, 여기서 B가 뭘까? 베이직. 참고로 여기서 B라는 것은 블루를 의미합니다. 블루. 여러분들 사진 등급에서 무슨 색깔이 민감하다? 파란색. 사진기는 파란색이 민감하다 그랬지? 이거 B. 이에 해당되는 거야. 자, 이건 파란색. 자, 그리고 V. 자, 이거는 V 필터인데 얘는 얼마냐면 0.5 정도. 참고로 이 빛은 노란색입니다. 바로 우리 안시 등급. 자, 그럼 여기서 V는 뭘까? V. 빅토리아. 우리 사람 보는 거. 비주얼. 그걸 말한 거예요. 거기서 B를 딴 겁니다. 그래서 UVV 필터.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사진 등급, 안시 등급, 밑에는 UVV, 이와 서로 매칭이 되는 것이 사진 등급은 B등급, 안시 등급은 V등급. 두 개가 서로 매칭되는 거지. 자, 그러면 색지수라는 것은 보다 파장 짧은 쪽에서 긴 걸 뺀 거야. 여러분들 파란색과 노란색 중에 누가 더 파장이 더 짧죠?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이 긴 것, 보라색이 가장 짧은 것. 파란색이 더 짧죠? 자, 그래서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뺀 것, 이 값, 또는 아까 B에서 V를 빼거나, 또는 U에서 B를 뺄 수도 있습니다. 또는 U에서 V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나오는 것은 B-V, 이게 잘 나와. 어쨌거나 서로 아까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됐죠? 자, 근데 결과적으로 색지수 값을 얼마다 구하는 것 이런 거 잘 나오진 않고, 색지수와 표면 온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렇지. 자, 표면 온도가 기준적으로 이렇게 해볼게. 여러 가지 분광형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애가 누구라 그랬지? A. A형. 표면 온도 얼마? 0. 만 K. 자, 색깔은 흰색. 흰색. 자, 색지수는 얼마? 0. 0이었죠. 좋아. 어쨌거나 색지수가 작다는 것은 별의 표면 온도가 높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 색지수가 제로인 게 바로 만 K인데, 참고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말은 만 K보다 높은 온도. 어쨌거나 색지수가 작단 말은 표면 온도가 높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별의 광도. 자, 광자, 빛광자, 밝은 정도. 자, 근데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별의 표면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
자, 근데 이와 정의가 유사한 게 있었죠?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기억납니까? 예.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을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그랬어. 근데 얘놈은 이거는 단위 면적이 아니라 단위 시간 동안 별의 전체 표면을 말합니다. 자, 별은 모양이 뭘까? 구형입니다. 공. 우리 태양도 그렇잖아, 맞지? 자, 단위 시간 동안, 참고로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 이게 바로 뭐냐면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시그마 t의 4승이었어. 이런 거 계산하는 건 안 나온다 그랬지? 계산하는 건 안 나와. 그냥 단순하게 온도가 만약 온도를 서로 A와 B 별의 온도를 제시했을 때 그러면 에너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어떤 놈이 얼마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는지 이 정도만 비교하는 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단위 시간 단위 면적인데 자, 별의 광도라 했다. 자,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별의 광도는 전체 표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야. 자, 아까 별은 구형이라고 그랬죠? 구형, 공.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형, 공의, 구의 표면적 어떻게 되죠? 반지름이 R이라면 4파이 R 제곱이죠. 단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고 전체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이 나오는 에너지가 시그마 T의 4승이니까 전체 표면적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광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L이라 표현하는데 광도는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지. 단위 면적이 나오는 에너지를 전체 표면적 4파이 R 제곱에 곱해준 것. 근데 둘 다 단위 시간 동안에 대한 값이 될 거잖아, 맞지? 자, 여러분들 이것도 뭐 4파이, 파이 3.13 쭉 나갈 거잖아, 맞지? 그리고 이 시그마도 5.67 곱하기 10의 마이 7승인데 마이 8승인데 4파이 시그마 요 상수 넣어가지고 계산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나오는 건 R하고 T를 제시해주고 몇 배 차이 나는지 이런 것만 물어봐. 그럼 결과적으로 광도라는 것은 R제곱과 T4승에 비례한다. 이 관계 쓰는 것만 나옵니다. 이 관계 쓰는 것만. 그래서 A와 B의 표면 온도와 또는 반지름을 준 다음에 두 개가 얼마의 광도가 차이 나는지 이런 걸 비교하는 거지. 다시 말하자면 광도는 여기서 4파이나 시그마나 이것도 상수들이잖아, 맞지? 이 상수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값들은 안 나와. 문제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와. 그 원리를 알고 있는지 문제를 묻기 때문에 참고로 이 광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R과 T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A와 B별의 R과 T를 제시한 다음에 그러면 A와 B의 R과 T가 나왔다면 광도가 서로가 몇 배인지가 나오겠지? 이 정도만 물어본다고. 됐지? 자, 그러면 예로 하나 들어볼게. 자, 여러분들 지금 교재상이 나와 있는데 A와 B별 반지름과 표면온도 관계가 나와 있어. 참고로 A별이 B별보다 반지름은 0.5배, 2분의 1이란 말이지, 맞지? 자, 근데 오히려 표면온도는 2배다. 그러면 광도는 몇 배인가? 근데 광도라는 것은 R제곱과 T4승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반지름 2분의 1. 그 말은 2분의 1의 제곱이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표면온도는 2배니까 근데 표면온도는 4승에 비례하는 거지? 그러면 2배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나? 4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구하는 거. 이 정도야. 참고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있는데 계산 과정이 복잡하게 나와. 소수점 몇 자짜리가 나오고 이래. 이거 틀린 거야. 그렇게 안 나와. 중간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든 약분시켜가지고 제거할 수 있게끔 문제가 다 나옵니다.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야. 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야. 자, 두 번째 문항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자, 봐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봐. 뭐야. 넘어갈게. 자, 두 번째 문항. 자, 지금 절대 등급 나와 있고 표면온도 나와 있잖아, 맞지? 자, 봅시다.